헌법재판소가 내일 변론을 끝냅니다. 일요일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입장을 밝혔죠. 나가서 신문을 받거나 말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약 1시간 전인 2시간쯤 전이 되겠네요. 10시에 이미 서면 최종 진술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서면으로 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박 대통령의 남은 카드가 뭘까? 자, 대리인단이 아예 이제 불출석하는 방안이나 전원 사태에서 판을 아예 흔들어버리는 그런 뭐 깨기라고 표현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8인 체제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재심의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차 교수는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박근혜 대통령 오늘 최종 그 변론 기일인데 오늘 출석을 안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 대통령이 서면 이 지금 답변서를 진술서를 아마 대독하는 형식이 될 것 같은데 네. 왜 대통령이 지금 안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이 안 나오는 이유는 결국 그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8인 체제의 그런 그 헌법 재판의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갔을 경우에는 지금 8인 체제가 지금 내리는 헌법 심판에 대한 결정 자체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직접 출석했을 경우에는 국회 소추인단이나 또 헌재로부터 신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측면들 때문에 아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탄핵 심판의 그 결과가 자체가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불복을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직접 안 나온 건데 바로 이러한 이 상황들을 다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오늘 아마 최후 변론에서도 지금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도 아마 탄핵 소추의 부당성 지난번에 뭐 섞어찌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그 국회에서의 소추 이 절차가 잘못됐다. 각하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8인 체제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혐의가 입증된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마지막이 안 되면 네. 아마 법률 대리인단 전체가 이 집단 사퇴할 가능성도 저는 네.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끝내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소장권한대행 아무리 늦어도 오늘 안에는 다 끝내겠다 했는데 자,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에 따르면 이 헌법재판관 8인 체제와 관련한 얘기를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자, 8인 체제 그대로 두면 원유철 의원이 대통령 변호인에 대한 틀림없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할 거다. 재판관 후임 임명 신속하게 그리고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유철 의원은 이제 대선 출마를 갖다가 했죠. 대선 출마 선언을 네. 한 상태이고,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 전체의 또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보면 이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라든가 이제 이동욱 변호사라든가 뒤에 보면 처음에는 조금 보면 뭐랄까 사실관계 등 같고 그다음에 지루하게 다툴 정도였습니다. 후반부 가면서 김평우 변호사, 그다음에 이동욱 변호사가 참여하면서 네.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 처음부터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선탄핵 후 특검이 맞느냐? 네. 아까 말씀하셨던 최근에 나왔던 얘기죠. 8인 체제, 이 9인 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면서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러이러한 흐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봤을 때 이 헌재 재판에 보면은 힘을 실어주고 정당성을 줄 이유가 없다. 왜? 보면은 이정미 지금 대행이나 다음에 특히 강일원 네. 주심 재판관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네. 뭔가 이렇게 뭐가 급해서 이렇게 가고 있느냐? 왜 국회 쪽에다가 그런 힌트를 주고 코치를 하느냐? 네. 이건 심판은 심판이어야지. 어제 보니까 조원영 변호사 그 얘기하더라고요. 심판이 공정할 때 심판인 것이지 한쪽 편을 들면 그건 심판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어떤 분위기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직접 출석하기보다는 일단 내라는 것은 일단 내돼. 왜? 역사의 기록에 남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인용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대비해서 네. 그 정당성 자체의 문제점, 퀘스천 마크를 계속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약 2시간도 안 돼서 시작이 이제 변론이 될 텐데 이게 오늘 자정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팽팽한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김평우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 다음으로 아주 최근에 유명해진 분인데 그제
태극기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법관들을 앞에서 예 소리만 해야 되고 지금 조선시대 사는 거 아니죠? 네, 이 토요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던 윤상현 의원도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탄핵이다. 지구상에 45일 만에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자, 최순실 씨가 옥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탄핵 사유의 90%가 내 재판과 연관돼 있다. 탄핵을 성급히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 안 된다. 자, 정 변호사님. 1년에 그야말로 공세에 가까운 얘기들이에요. 최순실 씨는 다른 분은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 최순실 씨는 정말 그 입 다물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네.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저런 얘기를 하면 저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얘기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님은 그 광장에서 아무리 저렇게 얘기를 하셔도 사실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법정에서 재판관들을 설득하지 못하신다면 사실은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김평우 변호사님이 지금 이 나라가 조선시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김평우 변호사님 법정에서 하시는 게 조선시대의 변호사, 선배 변호사가 네. 후배에게 하는 것 같은 행동을 막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후배들 보시기에 정말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여론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실시한 국민들의 뜻을 좀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탄핵이 인용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라고 답한 국민들이 78.3%였고요.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라고 답한 국민은 15.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의미 있는 조사가 하나 더 있는데 보면 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하느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었더니 이 조사에 따르면 76.5%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고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했고 20% 가까운 분들은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불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자신의 걸 둘러싼 여러 가지 혐의를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작된 결과 또는 뭐 기획된 폭로에 의해서 자신이 희생양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그에 따라서 지금 길거리에 소위 말하는 태극기 집회, 친박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목소리가 크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수의 여론, 침묵하는 다수는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네요. 그리고 빨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이 빨리 인용이 되어서 이 좀 전국이 안정되고 나라가 좀 바로 잡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거리에서 목도하는 것처럼 이 지금 그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이게 쫙 갈라져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여론이 5대5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 여론조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